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288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번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네요. 가등기 권리자고 가등기 의무자예요.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자, 1번 보면 갑은 X토지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지금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요 채권자는 경매를 청구하거나 또는 귀속 청산을 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맞고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죠. 자, 이 제3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처럼 돼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으면서 가등기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에 보시면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하죠. 이렇게 강제 경매를 하게 되면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강제 경매로 다른 사람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때 우선 변제로 가등기 담보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거 경매가 실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왜? 우선 변제 받고 가등기가 소멸하니까. 그래서 2번과 5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죠. 맞고요.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변제기 도래 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 2번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게 양도담보의 문제거든요. 해볼게요.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을 5억 원인데 일단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보자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X건물이 있어요. X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이 갑의 소유입니다. 갑의 소유. 근데 처음에 이 갑이 얼마? 1억 원을 빌리면서 을에게 뭐를 설정해줘요? 저당권을 설정해줬죠?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럼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소유권자가 갑인데 을구에 이렇게 저당권자가 을 1억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던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 제공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갑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2억을 병한테 빌리면서 병한테는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예요. 소유권 이전. 근데 소유권 이전을 병한테 했지만 여기 등기 원인이 양도담보죠. 양도담보예요. 그러면 비록 소유권은 병 앞으로 돼 있지만 여기 등기 원인이 양도담보라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굽니까? 아직까지 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양도담보는 마치 저당권과 같아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고 경매가 되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지문 같은데 이게 등기법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 저당권에 대한 1억 있죠. 요거는 사실 우리 등기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갑이 돈을 갚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가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말소 등기할 수 있어. 만약에 근데 병이 요걸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병하고 을하고 가서 요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병도 마찬가지고. 요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죠. 그죠? 이제 어떻게 이 병이 양도담보로 요걸 갖고 있었는데 병이 청산 절차를 다 밟았어.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청산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제 더 이상 양도담보 등기원인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소유권, 완전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2번은 아셨죠? 오케이. 자, 3번. X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건물이 물리적으로 다 멸실돼 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저당권이라던가 이런 양도담보권 권리는 소멸해. 권리는 소멸해. 하지만 여기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만 뭐를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죠. 근데 뭐는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갑은 병하고 을한테 돈 안 갚아도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요 권리는 소멸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은 이 권리만 소멸할 뿐이지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 즉 빚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 멸실돼서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이거 담보로 누가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래서 불 다 싸질러 버리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멸실돼서 빚 안 갚는다 그러면 다 불 싸질러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건 아니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리긴 해서 이게 답인데 권리가 소멸하는 거지 여기에 이 담보에 있던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피담보 채권은 그대로 있어. 돈 갚아야 돼. 그럼 갑은 건물은 건물대로 있고 돈은 돈대로 갚아야 됩니다. 자, 4번.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건물이 정에게 매각된 경우 병의 양도담보권은 경매가 실행되면 마치 담보가등기처럼 저당권처럼 소멸한다 그랬죠. 우선 변제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 병이 선의의 제3자에게 지금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요 갑은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5번입니다.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은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갑은 대항할 수 없어요. 이게 양도담보인지 얘가 선이란 말은 등기에 양도담보라고 안 쓰고 다른 걸 적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예요.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그래서 여기 갑이 채권자죠. 을이 채무자예요.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죠? 통지해야 돼. 청산 절차 중에 이 평가액 통지가 있죠. 2번. 갑은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있어요? 아니죠.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면 청산금 평가액을 다툴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얘가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는 다툴 수 있다 그러면 틀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 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도 있고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요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산 절차를 완전히 밟지 않았다는 얘기죠. 청산 절차를 제대로 다 거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 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 1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자, 돈 빌렸죠. 이거 소비대차나 이거 소비대차.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에 예약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담보 가등기로 잡혔다는 얘기와 유사합니다. 대물변제에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가등기는 돈 빌리면서 소비대차 하면서 요렇게 담보로 잡아야지 뭐를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면 부동산의 시가가 빌린 돈보다 더 커야지 가담법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이네요. 적용되는 경우를 찾으니까 1번. 그다음에 2번 1억 원의 토지 매매 대금이래. 매매 대금. 지급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 제재를 위해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등기한 경우 안 돼요. 요거는 우리 소비대차만 되지 이런 매매 대금이라던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인데 금액은 가담법 적용이 맞지만 고려청자는 동산이라서 요거는 등기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고요. 4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적용이 안 돼. 왜? 이 경우에는 빌린 돈이 부동산 금액, 이 부동산 시가보다 크죠?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저당권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부동산은 4억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미 선순위 담보 금액인 저당권 2억 원에다가 빌린 돈 3억 원을 더하니까 요건 5억인데 요 금액이 부동산 가액인 4억보다 크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290페이지. 자, 가담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경우냐면 요 자리에 사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양도담보가 요 자리에 와도 훌륭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가등기 의무자, 즉 채무자는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가등기 의무자가 비록 담보로 이렇게 걸려 있지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도 있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에 가등기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설정자는 즉 채무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사용 수익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맞죠? 자, 2번.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죠. 채권자는 다툴 수 없지. 요거 청산금의 금액에 맞습니다.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면 유효하죠. 근데 후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요게 답이 3번이네. 4번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해서 실행 통지해야지 효력이 생기죠. 맞고요. 모두에게 다 해줘야 됩니다. 5번 채권자,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등기 권리자 몰라도 돼. 자, 5번 읽다가 짜증이 확 올라오네요. 이 정도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배운 것만 지금 공부해도 매우 힘든데, 그죠? 5번은 그냥 보지 마세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가등기 법률에 대해서 틀린 거. 자,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귀속 청산이죠? 또는 경무에 청구할 수 있다. 맞고. 2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을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는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자,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의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입니까? 아니죠.
선순위 담보금액이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것이지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4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에 있고 그렇죠. 매매대금 채권 가지고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맞고 5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 담보계약에서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7번 가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란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안 되죠. 매매대금, 공사대금 다 이 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거 틀렸고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맞았네요. 그죠? 요거. 자, 3번.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담법의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해도 청산해줄 금액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지해줘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면은 대항할 수 없으니까 청구할 수 없죠. 여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5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하죠. 그죠? 요거 청산 기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자, 답은 2번이에요. 8번. 가담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 이 법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무효죠. 맞습니다. 2번. 이 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제3자는 불법행위죠. 왜냐하면 무효의 부동산을 아직 자기 명의로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이 무효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책임을 지겠죠. 3번.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담보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가등기가 우리 청구권 가등기하고 전혀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얼마라고 해줘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고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 채무자죠. 이거 잘 봐야 돼요. 담보권자라고 하는지 설정자라고 하는지. 그래서 사용 수익권은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한테 있음이 원칙이죠. 그러면 언제 담보권자인 채권자한테 넘어가요? 청산 기간이 종료되면, 그죠? 그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맞고요. 5번.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특약이 없으면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다음 중 옳은 거 1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가등기에는 적용 안 되죠. X.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래.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이 그래야지 사실 조금 더 명확한데 그 말은 청산해둘 청산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청산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줘야 될 청산금이 남아있으면 누구? 그렇죠. 줘야 될 청산금이 남아있으면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청산 절차가 청산금이 다 지급이 되고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지 채권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자,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귀속 청산 그리고 처분 청산은 경매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지. 채무자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요 채무자의 채무 변제가 선행 의무죠.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습니다. 요거. 자, 그다음에 자,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청산금 지급하고 그 본등기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 이행 관계였죠? 요건 아니고. 5번.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 목적 이게 계속 나와요. 자, 후순위자 담보 가등기 후 저당권이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도래 전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니까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네요. 그죠? 그 후 병이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이거는 양도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들어온 임차인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 이후에 들어온 병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나가라고 하면 얘는 나가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얘네 관계를 보자고요. 지금 채권자가 갑이야. 아니, 채권자가 갑이죠. 그러면 요 건물이 요 X 토지가 을의 소유자예요. 을의 소유죠. 그죠? 근데 을이 소유권자인데 얘가 돈을 빌렸어. 누구한테? 갑한테 돈을 빌렸어요. 갑한테 1억 원을 빌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양도담보니까 등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소유권자가 을로 돼 있다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으면서 여기 양도담보라고 적혀 있겠죠? 양도담보. 그래서 1억 원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용수익의 권한은 실제 소유자인 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을하고 누구하고 맺었냐면 병하고 맺은 거죠. 그럼 얘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러면 이 갑이 병한테 임대료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료 달라고는 할 수 없지. 왜? 사용수익할 권한은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돼야지 갑이 사용수익할 권한을 갖는 거죠. 근데 아직 청산 절차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을과의 관계를 계속 갖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양도담보권자고 거기에다가 이 갑은 이 병이 갑 다음에 후순위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양도담보권을 실행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도 상량의 부당이득으로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틀린 거 찾으니까 그냥 바로 1번이 답이죠. 이게 답이 아니야. 왜?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이게 틀렸다고. 왜냐면 갑이 피담보 채권 변제기 전 아니야. 그러니까 갑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어요. 바로.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는 갑은 후순위로 들어온 병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맞고. 3번.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 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도담보권자는 아무튼지 간에 소유권에 기하여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소유권자 아니죠. 소유권에 기해서 뭘 못해. 맞습니다. 그죠? 4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그죠? 요 청산금을 지급을 해요. 청산 절차를 다 끝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양도담보는 그냥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마치 혼동처럼. 그죠? 5번, 만약 갑이 선의의 정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이 마치면 을은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자고요. 11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거 단순 암기인데 이게 거의 다 틀렸습니다. 이거 왜냐면 채무자한테 실행 통지를 할 때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밝혀야 돼. 이것까지 사실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 하죠.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볼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걸 하냐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몰라도 돼요. 나머지는 한번 눈도장 찍어보고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한번 그냥 보자고요.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실행 통지할 때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 있죠. 요게 밝혀져야지 청산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 두 개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만약에 없으면 청산금 없다라고 그 뜻을 밝혀주는 거. 요 세 개 정도는 알아두는데, 근데 사실 요 세 개를 외우는 거는 단순한 길에서 무의미하고,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알면 되냐면 후순위 피담보 채권액은 안 알려줘도 된다. 사실 이걸 아는 게 영양가가 더 있어요. 왜?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본등기가 실행되면 직권말소 당할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돼.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에 요거를 안 밝혀도 되는구나. 이걸 알아두지. 괜히 쓸데없이 이거 세 개를 다, 심지어 이거 네 개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이런 단순 문제가 또 나오질 않아요. 끽해봐야 5지문에 하나 정도 걸쳐서 나올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딸딸 외우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선생님, 나오면 어떡하죠?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내면 나쁜 놈이지, 사실. 이런 문제 내면 나쁜 놈들이죠. 27에서 저거 다 틀렸습니다. 저거 학생들이 울면서 틀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걱정 말라고, 다른 문제 맞췄으니까 괜찮다고 제가 위로를 해줬고 합격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모른다고.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채권 신고를 그 경매할 때 그 기간 내에 해줘야 돼요.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도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참 어렵게도 적어놨네. 이게 맞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원래 목적 부동산이 5억이고 빌린 돈이 2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순위 담보권이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이 1억을 여기에 더 해줘야 되죠. 그래가지고 남은 가액이 2억이 됐을 때 이럴 때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피담보 채권액에다가 이걸 더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쉬운 표현이 될 텐데, 꼭 이렇게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우리한테 좀이라도 혼동을 주려고 했지만 우린 안 헷갈리죠, 그죠? 요 얘기입니다. 자, 4번,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도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주관적인 이 금액도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채무자는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와 서로 다툴 수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 그랬죠.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가 아니라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돼야지 채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귀속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그 다음에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채무 변제 의무가 선행이죠. X. 2번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는 무효죠. 그죠? 청산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해야죠. 그럼 요거 무효.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요. 맞는 거 찾으니까. 2번.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순위 권리자는 지금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굉장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청산기간에 청산금을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는 을이 받은 청산금으로부터 자기 채무를 자기 채권을 회수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이 자기한테 돈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부동산에 나온 청산금을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 생각을 해.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병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병 후순위 권리자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하는 건 맞죠. 근데 뭐가 틀렸죠? 청산기간이 내에 해야지. 청산기간 지나면. 요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가능한데 청산기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X.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에는, 그죠? 경매하면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잖아요. 우선 변제 받으면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이거 굉장히 나온 거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 (14번) 자,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에 관하여 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차용금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면서 이거 양도담보죠. 양도담보고 요게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12번하고 거의 똑같아요. 12번하고 거의 똑같아요. 양도담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로 되어 있죠.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양도담보도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할 수 있고 우선변제도 다 받을 수 있어요. 2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권. 이거 틀렸죠. 왜? 지금 갑은 양도담보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하여 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자, 그 다음에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담보권 실행으로는 뭘 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제가 10번 문제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맞아요. 4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자, 지금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 을이 실질적 소유자죠. 그래서 사용수익할 권능도 누구한테 갖고 있어? 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해요? 그렇죠.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실수취권이 갑 앞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갑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면은 을은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가등기 담보에 대한 걸로 틀린 거 1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서 소멸되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 그죠?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의 한도로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답이 2번이에요. 이거 틀렸어. 왜냐면 약정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요거 원인 증서 여기서 한도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요 피담보 채권의 크기는 요 약정에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틀려. 근데 중요하지 않아. 답이 중요하진 않아요. 자, 3번. 채무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어디에서 봤더라? 요게 아까 13번에서 본 내용 같아요. 그죠? 요거 양도는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하지. 홀랑 파람 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가지고 이 채무자가 후순위자한테 돈 안 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내용. 4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렵게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가등기인지는 등기상으로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가등기인지는 둘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부는 실질과 의사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등기를 보고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한대요. 그러면은 부동산은 5억인데 실제로 불려둔 돈은 7억이라는 얘기죠. 이러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죠. 왜? 가담법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그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가등기 부분이 가담법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등기법에 있는 가등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등기법에서는 청구권 가등기고 여기에서는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산 절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